집에 있는 오디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 잘하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주신다면. 내 오디오 시스템을 녹음한다면 직접 음의 비중을 7, 반사음의 비중을 3 정도가 되는 위치에 핸드폰이 됐든 마이크를 두시고 녹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디오 가이 최정훈 대표님 만나서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가 만났죠? 그러게요. 이렇게 저도 최근에 이제 사운드 360 스튜디오 만들고 여러 가지 공간 음향 작업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생 환경에 전처럼 잘 오지 못했는데요.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같이 즐겁게 그렇습니다. 음악도 들었고 저희가 알고 지낸 지 2000년대 초반부터니까 거의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오디오가 이 본격적인 레코딩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한 2000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설립했습니다. 저랑 똑같은 해. 네. 원래 클래식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제가 클라리넷 전공하다가 네. 음악 연습하다가 이제 나중에 작곡으로 진로를 바꿨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한 곡을 가지고 스튜디오 가서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이 사운드 엔지니어에 관심을 갖게 됐죠. 저는 뭐 최정훈 대표님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레코딩 엔지니어 분 중 한 분이신데 특히 이제 사실은 요즘 레코딩에서 제가 느끼는 좀 그 아쉬움이랄까 사용자로서 그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요즘 레코딩에서는 그 어떤 공간감이나 입체감 이런 부분이 많이 좀 결여된 느낌. 특히 이제 팝음악 쪽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레오는 입체 음향인데 그런 입체적인 음향을 만들기 위해서 요새 뭐 멀티 채널이라든가 돌비 애트모스라든가 이런 게 뭐 또 새로 신기술로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두 개의 스피커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뭐 그 핑크 플로이드라든가 아니면 밥 딜런이라든가 이런 팝 음악을 들어보면 그 음악 안에 투 채널 안에 엄청난 공간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오디오 파일로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주 제가 평상시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공간감 부분인데요. 요즘 음악들이 공간감이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다들 뭐 소리를 키워서 뭐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간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듣게 되냐면 공간감이라는 건 사실은 볼륨을 포함해서 가까이 있는 소리, 멀리 있는 소리의 편차, 그 차이고 또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편차로 소리가 얼만큼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지에 따라서 인간이 공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요즘 음악들은 작은 소리와 큰 소리의 편차를 줄여서 최대한 소리의 전반적인 볼륨을 크게 해서 스트리밍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편차에 그런 차이가 적어서 사실 공간감이 좋고 평면적으로 들리게 되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매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죠?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냥 스마트폰 스피커로 또 듣게 듣고 되니까요. 아니면 조금만 거의 다 뭐 헤드폰, 이어폰으로 듣죠. 그쵸?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듣고 그러니까는 뭐 1980년대, 90년대 어떤 이슈가 됐던 라우드니스 워 그 시기를 지금 벗어나서 지금은 거의 그냥 개인 전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죠? 물론 그게 계속 뭐 라우드니스 워로 해서 음악이 크면 안 좋다라는 거는 20년 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음악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에서 내 음악이 요즘은 한 음반을 끝까지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곡들이 랜덤으로 플레이리스트 큐레이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음악들이 나올 때 내 음악의 볼륨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거나 떨어지면은 사람들한테 소비자한테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간감보다는 전체적인 볼륨을 키워서 전달이 되는 부분이 이제는 이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클래식 음악 레코딩과 팝 음악 레코딩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팝이라고 하면 K-팝을 한정 지었을 때 이제 레코딩이라는 분야는 사실 거의 비중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밴드처럼 뭐 드럼, 기타, 베이스, 보컬 같은 것을 녹음을 해야 처음 레코딩 엔지니어의 사운드 아이덴티티를
맞춰서 하는 부분이 없고 대부분 컴퓨터로 미리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로 녹음은 보컬과 코러스 정도, 기타 더빙 정도기 때문에요. K-팝의 경우는 사운드 엔지니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코딩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믹싱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믹싱에서 악기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보컬 톤이 어떻게 나올지 만드는 믹싱 엔지니어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저희의 경우는 스테레오 믹싱보다는 돌비 애트모스 믹싱 작업에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3차원 공간에 악기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거를 에어팟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그런 투 채널 재생 환경에서 3D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 음원이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지 제작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클래식은 정반대예요. 사실 클래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밸런스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선호한다는 것처럼 녹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한 다음에 믹싱해서 소리를 만드는 것은 애초에 완전히 불가능에 가깝고 녹음할 당시부터 거의 완벽한 밸런스로 녹음을 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클래식 음악의 레코딩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문을 드렸는데 현답을 주신 느낌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순서가 다른 거네요, 그죠? 개념이 그러니까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 거네요. 사운드를 제작하는 완전히 방향성이.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팝 음악 쪽은 녹음보다 믹싱 비중이 이후의 단계가 90% 중요한 거고, 하고, 네. 클래식은 녹음 단계가 녹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도 저 오디오 시스템 이 녹음의 어려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새는 이제 개인별로 오디오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 본인의 시스템을 휴대용 마이크나 녹음해서. 이런 걸로 녹음을 해서 네.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 있는 오디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 잘하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주신다면.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하시고 그거가 하나의 이제 밈처럼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소리를 저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거를 듣고 이분의 오디오가 어떻구나라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의 시스템에 사진으로 올리고 거기에 대한 텍스트로 글 쓰니까 쓰는 것을 선호하고 저한테는 익숙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실 녹음이라는 게 내 오디오 시스템을 뭐 마이크를 써서 녹음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녹음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람의 귀로 듣는 소리랑 마이크로 듣는 소리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면 내 귀로 내가 들리는 좋은 소리로 내 귀에 있는 위치에다가 마이크에서 녹음을 하면 좋은 소리로 녹음이 될까? 천만의 말씀. 완전히 다른 소리로 녹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시스템을 정확한 소리로 녹음을 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녹음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또 하나의 약간의 취미 영역으로 됐으니까 취미로 그런 걸 할 때 휴대용 레코더로 시스템 녹음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우선 레코딩 전문 마이크가 아니라 네.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네. 마이크로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드럼부터 네. 기타부터 네. 피아노부터 보컬과 랩들을 녹음해서 사운드를 체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생각보다 좋은 소리가 녹음할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녹음하는 레벨이 중요합니다. 녹음을 디스토션 생겨서 깨지게 녹음하면 안 되고 녹음 레벨이 작아지면 안 되고 항상 음악의 가장 큰 부분에서 음악을 최대치로 녹음하세요. 근데 최대치로 녹음을 할 때 내 공간의 소리의 녹음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공간에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생각하는 게 이 악기의 직접음, 공간의 반사음이에요. 반사음이 많으면 제대로 된 소리가 녹음이 되지 않고 직접음만 녹음이 되면 부자연스러운 소리로 녹음이 됩니다. 사람은 항상 직접음과 반사음 같이 듣기 때문에 내 오디오 시스템을 녹음한다면 직접음의 비중을 7, 반사음의 비중을 3 정도가 되는 위치에 핸드폰이 됐든 마이크를 두시고 녹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제 마이크 위치를 좀 옮겨가면서 녹음을 해봐갖고 말씀하신 7대3의 비율을 본인이 판단해서 오케이 이제 요 지점이 내가 녹음할 수 있는 영역 지점이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스피커의 직접음의 소리가 잘 마이크로 전달이 되는 위치에다가 두시면 괜찮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청취 위치보다는 더 가까운 것일 겁니다. 아마도. 그렇군요. 청취 위치는
대부분의 내가 스피커를 3m나 혹은 4m 거리 청취 위치에서 내가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소리 듣는 볼륨의 상당 부분이 나는 그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40%는 내 스피커가 나와서 천장, 옆벽, 뒷벽을 튀는 반사음의 비중을 우리가 생각보다 크게 듣고 있는데 귀에서는 뇌가 이걸 알아서 스피커의 직접 부분 비중을 높여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마이크는 똑같은 포지션을 하게 되면 반사음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핸드폰은 마이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고 그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의 다이렉트한 사운드가 아니라 측벽에서 튕겨서 나온 초기 반사음이 녹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아닌 마이크를 써서 녹음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스피커 레프트 라이트 마이크에 가깝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오케스트라 녹음과 똑같습니다. 오케스트라 녹음에서 스테레오 마이크를 레프트 라이트에 너무 가깝게 설치를 해서 레프트와 라이트 마이크의 거리가 떨어지면 홀인 더 미들이라고 해서 그렇죠. 가운데가 음상이 비는 형태가 그렇죠. 녹음이 되고 실제 많은 오디오 파일들이 녹음한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에 가깝게 녹음된 소리들은 음색은 잘 녹음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의감과 공간감은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XY나 ORTF 마이크로 보다 내 스피커와 근접을 해서 녹음하시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시 또 중요한 부분, 녹음 레벨 너무 작게 크게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녹음할 당시부터 최대한 크게 녹음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한 3년 됐습니다. 빡세게 녹음한 거 한 2년 넘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피커는 이제 어떤 자연의 소리와는 달리 악기의 소리나 사람 목소리와는 달리 단방향으로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위터 미드레인지 이 우퍼의 확산성하고 직신성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두 가지로 아주 딱 분류를 해줬어요. 음색으로 녹음을 할 거냐 아니면 포커싱 공간감으로 할 거냐. 저는 이제 포커싱 공간감으로 녹음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XY나 ORTF로 녹음을 하는데 아무튼 그 위치를 잡고 이런 부분들 되게 고생했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왜냐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색보다 포커싱 공간감이 더 음악적이고 아티스트나 엔지니어가 의도한 소리는 단순히 음색이 아니라 공간, 포커싱과 공간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녹음이 더 음악적이라 생각합니다. 녹음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한 단어로 한다면 네, 애트모스피어, 분위기입니다. 녹음 그렇죠. 현장의 분위기가 제가 왜냐하면 녹음은 그 현장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음원으로 듣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장에 간 사람들이 그 공간의 분위기를 사운드로 함께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시청이나 뭐 이렇게 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앰비언스 공연장의 분위기를 이 오디오 시스템에서 얼마나 그렇네. 그러면 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동일한 부분이 비슷합니다. 예, 네. 딱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국에 앰비언스가 굉장히 작은 신호 영역이다 보니까 오디오 시스템이 조금만 잘못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앰비언스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앰비언스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뭐 혹시 그동안 이제 수많은 레코딩을 해오셨잖아요. 레코딩을 하면서 어떤 재미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 그러게요. 게다가 지금 시즌에는 항상 공연이 많아서 오늘도 이제 고향 아람극장에서 사운드 체크랑 녹음을 하고 내일은 또 아트센터 인천에서 녹음을 하고 다음 바쁘시네요. 주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녹음을 하는 등 다양한 녹음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한테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는 녹음 때 있는 것보다 제가 현장에서 녹음된 음악들을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1차적으로 믹싱 작업을 하고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오디오 시스템으로 들을 때 저는 그 순간이 참 되게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믹싱한 게 내가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집에서 듣는 오디오 시스템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와 그 공연적인 분위기와 그런 부분이 잘 전달이 되느냐. 그리고 항상
저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대부분 아까 이 서두의 말씀처럼 대부분의 레코딩 엔지니어들은 집에서 음악을 잘 듣지 않는 편이 많은데 저의 경우는 제가 녹음한 곡을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집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으로 항상 들어봅니다. 최종 확인을 하고 다시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완성하는 분위기. 이게 오히려 저만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냥 굉장히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겠네요, 그죠? 재밌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오디오 시스템에서 단순히 물론 사람들은 뭐 컴퓨터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다고 한들 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풀 레인지로 재생이 되는 스피커로 집에서 확인을 해보면서 실제 오케스트라에서의 콘트라 베이스의 울림과 사운드 그리고 팀파니의 느낌과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포착이 됐는지를 오히려 스튜디오에 있는 스튜디오 모니터보다도 집에 있는 집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녹음은 알겠어? 저 녹음 마이크 대고 녹음하는 거? 그럼 믹싱은 뭐고 마스터링이 뭐야?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믹싱은 여러 개의 멀티 트랙 파일들, 뭐 기타, 베이스, 보컬들 따로따로 되는 것들을 밸런스랑 소리랑 음색과 공간감을 해서 멀티 트랙을 스테레오로 만드는 작업을 믹스 다운이라고 하는데요. 다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럼 도대체 마스터링 뭐 하는 작업이야? 믹싱의 음악 가지고 그냥 이퀄라이저 컴프레서로 좀 더 듣기 좋게 만드는 작업이야? 아니면 볼륨을 키우는 작업이야? 라고 다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마스터링은 재생 시스템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두루두루 아티스트가 의도한 프로듀서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를 전달되게 만드는 작업이 마스터링이라고 봐요. 그래서 마스터링이 잘 된 음악들은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으로 듣든 차에서 듣든 컴퓨터 스피커든 헤드폰 이어폰으로 듣든 일률적으로 좋은 소리로 나오는 작업이 바로 마스터링이고요. 그래서 영상도 비슷하고 그래서 최근에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작업들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마스터링한 작업이 유튜브를 통해서 뮤비에서 재생이 될 때 헤드폰 이어폰이나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어떻게 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업적으로 하는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들이 하이엔드 오디오 파일보다는 이러한 유튜브나 이런 보다 많은 재생 기기에서 나오는 사운드에 좀 더 타겟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음악들이 하이엔드 오디오로 재생이 됐을 때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산업이나 모든 분야에 수준차가 있으니까 진짜 어떤 음악은 케이팝이더라도 하이엔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음악도 있고 근데 이제 아닌 거는 솔직히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그러니까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아쉬움. 사실은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진짜 잘 나는 케이팝은요. 스마트폰 스피커 들어도 좋아요. 예. 네, 전 근데 그게 전 진정으로 좋은 저는 사운드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사람들이 좋은 소리가 뭐냐고 또 물어봐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소리는 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이게 좋은 소리인가?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좋은 소리의 기준을 바로 여기서 봐요. 엔지니어가 아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공간의 분위기가 잘 녹음이 됐냐가 처음에 시작에서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듣든 제 집에서 듣든 사람들이 헤드폰, 이어폰으로 듣든 어떠한 재생 기기로 들어도 보편적으로 저와 아티스트가 의도한 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 부분이 저는 그게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오디오가의 레코딩이 그렇게 소리가 좋은 거겠죠. 이거는 제가 그냥 괜히 앞에 있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2010년도 초인가 그 서울국제 오디오쇼 할 때 그때 같이 샘플러 만든 것인데 그 CD는 아직도 제가 가끔 틀거든요. 정말 전곡이 너무 좋은 진짜 해외 유명 레이블들 이렇게 비교해도 전혀 꿀릴 게 없는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이 퀄리티의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런 어떤 그러게요. 이게 이제 전에는 하이 퀄리티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는데요. 하이 퀄리티와 음향적으로 선명한 뭐 트랜스퍼런트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생각하는 것을 보다 보편성과 조화로움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녹음한 것이 10년, 20년 또는 50년
후에도 들어도 변함없이 보편적으로 좋은 소리로 그때 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싶게 지금부터 만들고 싶은 뭐 저만의 작은 욕심입니다. 지금 현재 스튜디오 그 레코딩 장비는 어떤 걸 쓰고 계신지? 네, 레코딩 장비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스튜디오 이제 모니터 스피커를 저희 스태프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타노이로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타노이 외에도 뭐 가이트인이라든가 또 제나이저 HD800 헤드폰이 거의 뭐 6대 이상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시스템들이 많이 바뀐 부분들은 마이크입니다. 소리를 포착할 때. 과거에는 뭐 DPA라든가 특히 DPA, 덴마크의 이제 DPA는 아주 유명한 마이크 제조회사의 마이크들을 굉장히 선호했었어요. 그 마이크들은 악기들을 캡처할 때 소리의 직접음을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말하면 요즘에 하이엔드 오디오에 다이아몬드 유닛을 지닌 그런 스피커와 같이 DPA 마이크 특유의 선명한 트랜전트 특성을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피아노 녹음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마이크를 많이 썼는데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DPA보다도 좋아하는 마이크 브랜드가 또 비슷한 또 독일의 쇼프스라는 마이크 브랜드가 있는데요. 쇼프스 마이크들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쇼프스 마이크들은 DPA처럼 직접음을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건 DPA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공간에 그런 아까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분위기나 앰비언스, 이제 음향 용어로 DPA는 이제 온 엑시스 컬러레이션이 아주 좋다면 쇼프스 마이크는 이제 마이크의 정면을 바라보지 않는 오프 엑시스 컬러레이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 대의 쇼프스 마이크를 썼을 때 녹음이 되는 공간감들을 선호하고 있고, 또 반면에 과거에는 전혀 안 쓰던 리본 마이크라고 있어요. 스피커도 보면 다이나믹형, 리본형 스피커가 있으면 마이크도 이제 리본형 마이크가 있는데요. 리본형 마이크들은 콘덴서형 마이크들에 비해서 고역이 굉장히 롤 오프가 되어 있어서 과거에는 되게 이걸로 녹음하면 소리가 참 답답하다. 왜 미국 엔지니어들은 리본 마이크들 이렇게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녹음에 거의 반드시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리본 마이크의 고역이 롤 오프된 부드러운 소리들을 이렇게 선호하게 된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고 이제 또 돌비 애트모스 레코딩 쪽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돌비 애트모스가 이제 애플 뮤직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기준으로 보면 너무 좀 투머치인 느낌, 인위적인 공간감. 왜 기타가 왜 여기서 쳐야 되지? 보통 앞에서 치는데 왜 여기 와서 치지? 약간 좀 너무 인위적인 느낌하고, 두 번째로 그냥 투 채널 모드하고 돌비 애트모스 모드를 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역의 질감과 밀도가 약간 빠지는 그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썩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이 똑같습니다. 사실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이라고 요즘 전 부르고 있는데요. 2021년 6월 10일에 애플 뮤직에서 서비스하면서 이제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고, 물론 그 전에 타이달이 2019년 11월부터 서비스를 하기는 했지만, 이게 과거에 60년대 초반에 모노와 스테레오 레코딩 동시에 했을 때 모노 엔지니어들이 모노로만 하다가 스테레오가 생기니까 그때 막 피아노는 레프트, 드럼은 라이트, 완전히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스테레오 이미지가 좀 어색하고 그쵸. 촌스럽게도 들리지만, 그 당시 엔지니어는 모노에서 스테레오라는 신기하니까. 최첨단 신기술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녹음과 믹싱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스테레오가 이후로 이제 거의 50년 이상, 6, 70년이 가면서 어떻게 됐나요? 좋은 스테레오라는 것은 드럼과 베이스랑 보컬이 좋은 모노 안에서 자연스러운 스테레오 이미지와 넓은 공간감이 생기는 것이 그렇죠. 좋은 스테레오 사운드라고 이제 우리 누구나 다 알게 됐어요. 이제 돌비 애트모스도 지금 다들 이걸 이제 3차원으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엔지니어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여기에 해도 되는 거야? 코러스 뒤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옛날에 모노에서 스테레오 갔을 때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찢어서 악기를 따로따로 한 것처럼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21년도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돌비 애트모스 뮤직 스튜디오를
면서 저희 역시 21년도, 22년도에는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소리를 막 뒤로 보내고 막 빙빙 돌리고 하는 작업들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스테레오에 가까우면서 스테레오에서 약간의 공간감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것으로 바꾸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좋은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 음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80도라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앞에 있지만 귀는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귀는 눈에 보이는 앞에뿐만 아니라 옆, 뒤, 위, 아래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술의 한계로 청각 정보를 시각에 지나치게 싱크시키면서 살아왔다면 공간음향으로 비로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신체의 자연스러운 옆과 뒤에 있는 소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심 갖고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콘서트홀이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앞쪽에 있고 뒤쪽에서는 이제 관객들, 공간음. 예, 관객들 그냥 이 정도 소리만 이러면서 그런 어떤 입체 음향 뭐 사실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어폰 2개로 딱 해보면 거기서 어쨌든 가상의 어떤 입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거는 뭐 재미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구나 이런 생각은 없지 않아 네, 있는데. 발전의 여지가 충분히 예, 더 그럼 많이 요새 있다 이제 봅니다. 그쪽 돌비 애트모스는 뭐 케이팝이나 이런 쪽도 하고 K-팝이나 팝은 스테레오로 제작된 걸 돌비 애트모스로 비교해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면 클래식은 애초에 녹음 당시부터 지휘자 위와 악기에 있는 마이크, 관객석과 그렇죠. 공간의 천장과 벽을 바라보는 마이크가 처음부터 있어야 비로소 완성도 높은 공간 음향 음원을 제작할 수 있어서 녹음 당시부터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올해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약간 큰 프로젝트 뭐 이런 게 뭐 현재는 공간 음향을 지원하지 않는 포맷들이 공간 음향을 지원할 때 거기에 맞는 콘텐츠들을 현재 다양하게 사전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지겠네요. 보다 이제 더 현실에 가까운 소리들을 공간 음향 기술로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있겠지만 또 우리의 또 소울은 우리 뒤에 있는 이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듣는 또 보다 좋은 경험들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디오라는 게 워낙 이제 침입성이 강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뭐 LP가 있었고 CD가 있었고 지금 뭐 컴퓨터 스트리밍이 있고 이제 돌비 애트모스가 나오는데 계속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아까 초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LP도 영원할 것 같고요. CD도 영원할 것 같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또 CD는 CD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소리가 있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네. 거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가 잘 믹스되고 있는 환경? 왜냐하면 비디오 쪽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DVD 화질을 더 선호하시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무조건 HD보단 4K가 좋은 거고 4K보다 이제 그 이유가 더 고해상도가 나오면 좋은 거지만 오디오는 100년 전에 나온 진공관이 아직도 현역으로 쓰이고 있고 LP가 그렇게 되고 있고 컴퓨터 스트리밍이 돼서 같은 디지털이면 CD는 몰락할 줄 알았더니 내년도에 뭐 MSB나 CH 프레시전 이런 데서 초하이엔드급 트랜스포트가 다시 나온답니다. 왜요? 그 신기한 일이네요. CD 시장이 계속 있으니까요. CD 사시는 분들은 CD로만 듣고 솔직히 지금도 이렇게 해보면 아직도 컴퓨터 스트리밍이 아까 잠깐 해봐드렸지만 그 노이즈 문제로 CD에 비해선 다소 거칠고 결정적으로 좀 음악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CD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계속 CD를 계속 구입하면서 근데 들으세요.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 이제 그동안 이제 돌비 애트모스 하면서 오디오가의 레이블 CD 제작이랑 좀 쉬었는데요. 더 그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럼요. 음반들 제작해 LP도 요새 많이 찍으시죠. LP도 역시나 최근에는 조금 쉬었습니다. LP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엔지니어적인 입장에서는 CD에서 조금 더 좋은 소리를 찾아보고 싶은 좀 그런 호기심과 욕심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대화 나눠봤는데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디오 파일이자 또 레코딩 엔지니어잖아요. 저는 이 직업이 너무 두 직업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이크를 다루고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스피커와 오디오와를 다루고
결국에는 중점인 소리를 함께 좋아하고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리를 좋아하는 오디오 파일이 계시고 존재한다는 것이 저 같은 레코딩 엔지니어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네, 되게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유, 아무튼 이렇게 오늘 긴 시간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 홈오디오 레코딩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레퍼런스급 노하우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너무 저도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음악도 듣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디오가이 최종원 대표님과 함께 즐거운 레코딩 이야기, 오디오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